할 스탁이 없습니다. 바로 이거 슈레벨로 하면 안 되나요? 왜 그걸 하셨나요? 그게 그래서 그러셨네요. 제가 진이라서 뭔가 이렇게 이미 이루어놓고 가지고 오신. 안녕하세요. 네오포럼 시즌 7 네오로 다 이루어질 지니입니다. 차은광 원장님께서 재밌는 케이스를 많이 들고 나와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좀 재밌는 케이스를 좀 가져와 주셨나요? 네, 네. 오늘도 재밌는 케이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케이스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환자는 71세 여관으로 고혈압과 당뇨 있습니다. 흡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주비할 시 불리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임플란트는 13번, 14번, 15번까지만 그리고 46번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PT 사진인데요. 13번, 14번 부위는 벽갈 쪽 주비할 계획했습니다. 저는 이런 뼈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저 넓은 이제 윗 공간에 임플란트를 넣고 위치 크레스트에 대한 좀 부담이 덜 하다면은 임플란트가 너무 쉽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가 굉장히 얇은데 맞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심으면서 심어보자 그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항상 그렇게 심을 수는 없고 이제 뭐 본 레벨이냐 티슈 레벨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 GBR의 양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상적으로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분이 여기 많으니까 이쪽에 그냥 깊게 심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깊게 본 레벨을 깊게 식립하다 보면은 2차 OP 할 때 이 분을 다 갈아내야 되고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또 힐링이랑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했음에도 그게 정말 타이트하게 실링 되지 않는다면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주변에 본이 다 녹습니다. 스크롤 루즈닝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보겠습니다. 모두들 이제 한 번쯤은 좀 뭐 경험해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 경험해봤죠. 이제 우리 어바트먼트에게 연결 짝짝짝 잘 들어가네 하고 연결 잘 된 줄 알았는데 일주일 후에 흔들흔들 이제 그러는 경우, 2주에 흔들거리는 경우. 그럼 그때 발견하면 좋죠. 근데 한 달, 두 달 후에 왔어요. 그러면 주변에 주변 분이 뼈가- 어떻게 되죠? 네. 간파가 돼서 그때 스크루 깊게 심었는데 스크루 중이 됐어. 근데 이분이 두 달 만에 왔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본 레벨의 이제 위험이니까 그런 거를 잘 보면서 꾸준히 안 되게 잘 심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이제 ALX의 장점은 음. 이제 표면 처리된 부분과 머신드 설페이스가 일체형이라 사실 파절 위험도 거의 없고 스레드 부분을 조금 깊게 심는다고 해도 커프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커프 높이를 선택한다면 2차 OP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파절의 위험성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13번에는 IS3 직경 3.5에 10mm를 심었고요. 14, 15번은 ALX 직경 4.5에 8mm, 커프 4 식립했습니다. 이거는 GBR 된 사진인데요. GBR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GBR 부분을 좀 충분히 했고 이제 14번 같은 경우에는 표면 처리된 임플란트 부위는 충분히 깊게 식립했지만 이제 본 하우징이 좀 많이 이렇게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맞춰서 좀 볼륨을 많이 줬습니다. 13번에 그 이제 본 레벨 임플란트를 심으셨는데 IS3면 네. 거기는 티슈 레벨로 하면 안 되나요? 왜 그걸 하셨나요? 사실 티슈 레벨을 식립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심리적인 문제가 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냥 뭐 제가 그냥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좀 컴플리케이션이 없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IS3를 선택을 했는데요. 뭐 티슈 레벨 선택해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티슈 레벨을 그러니까 꼭 뭐 그 이제 준지발 마진에서 뭐 1mm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진지발로 꼭 심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면 티슈 레벨이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미적인 부분이야. 그럼 내가 그 마진을 3mm 하방에 심으면 안 되나요? 안 될 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럼 본레벨을 그러면 본레벨을 얼마나 깊게 심을 거냐고 티슈 레벨을 만약에 티슈 커프를 2mm나 3mm를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본레벨 같이 심었다. 그러면 에스테릭한 부분은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저기 좀 GBR 하셨는데 GBR 때문에 본레벨을 하신 거 아닐까요? 일단 뭐 GBR도 그렇고 네. 이제 제가 쓰는 이제 좀 특이한 힐링 어버트먼트가 있는데 이제 이런 힐링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GBR 부위를 이제 멤브레인으로 잘 잡아주기 위해서 사실 이걸 IS3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셨네요. 네, 저게 GBR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그 멤브레인을 잡아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약간 텐팅처럼 이렇게 네, 사용을 하신 것 텐팅 같아요. 잡아주는 이제 픽싱 스크루라든가 이 네. 텐팅 스크루 같은 그거를 넣어주시고 그 본 채우고 옆에 얇은 본을 채워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네.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꼭 티슈 레벨을 근개증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이 케이스에서 좀 중요한 점은 14번과 15번 식립할 때 이제 14번이 굉장히 뼈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ALX의 특징인 내로한 코어 때문에 이제 뭐 임상이 굉장히 쉽게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이게 코어가 내로하다.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이 코어의 두께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드리면 파이널 드릴의 그 직경이 코어의 직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 임플란트에 그러면 이 커프의 직경이 얼마냐? 이게 3.5예요. 3.5. 스트레스 투 스레드의 너비보다 코어가 훨씬 코어가 작은. 작다 이거죠. 네. 네, 작아요. 그러면 4.5가 3.5고 그러면 5.0은 그 4.0이에요. 그냥 파이널 직경이 4.0이니까 5.5도 4.0이에요. 네, 그러니까 파이널 드릴의 직경이 얼마냐에 따라서 코어 직경인데 맥시멈 5mm예요. 만약에 6, 7 여기 뭐 직경이 6, 7mm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맥시멈으로 5.0이 그 이제 코어의 직경이다. 맥시멈 직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4.5가 그러면 3.5가 코어인데 이게 너무 얇은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게 만약에 본 레벨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네. 그 얇다는 의견에 동의하는데 네. 사실 티슈 레벨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 정도도 충분히 위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3.5 코어도 뭐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3.5 이게 너무 얇은 거 아니냐. 그럼 본 레벨인 경우는 안에가 스크루가 있잖아요. 그럼 스크루가 얘가 2.0이에요. 2.0 드릴이 2.0 스크루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코어가 이제 1.5에서 그러니까 0.5 정도 되게 얇은 경우도 있고 숄더 부분에서의 임플란트 본체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치, 가장 스트레스가 얇아지죠. 모인다고 하는 그 부위가 굉장히 얇아져서 이제 얇아지죠. 티어링 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3.5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본 레벨은 거기 오프닝 되는 그 임플란트의 그 안쪽에 내면의 직경이 3.3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얇아요. 그리고 거기에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스크류 자리 때문에. 찢어질 확률이 많아지는데 비해서 얘는 더 두껍고 그다음에 안에가 이제 더 두꺼운 거죠. 안에 내면이.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다. 그 얘기 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얇은 리치에서 너무 얇은 임플란트를 선택해야만 할 때 우리가 음.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민 같은 것 조금 해결하는 방법이 음.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코어가 3.5니까 실제로 이제 스레드가 조금 넓다 하더라도요. 얘가 들어가고 나면은 위에 부분 코로나 쪽은 테이프하기 때문에 노출되지가 않아요. 얇은 본도.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4.5 우리 본 레벨 4.5를 심으려면 그것도 부담되는데 그렇죠. 마치 뭐 3.5나 뭐 4.0 임플란트 심듯이 그렇게 심어지니까 이 얇은 본에도 심을 수 있다. 네, 다음에는 46번을 식립을 했는데요. 음. 네, 이 부분은 발제 즉시 임플란트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ALX 4.5에 8mm 커프 4 선택했고 이제 상부의 GBR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깊이가 조금 깊어 보이는데요. 발치 즉시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 마진을 좀 두고 승리를 했습니다. 네. 3개월 후 애니체크를 사용해서 IST가 85가 나와서 하악 부처를 먼저 완성했습니다. 상악은 13번은 싱글, 14, 15번은 브릿지를 완성했습니다. 분리시킨 이유 13번은 싱글로 하고 그리고 분리시킨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각도도 그렇고요. 이제 뭐 구치부와 전치부에 전달되는 힘이 이제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군데로 이렇게 한 보철로 묶이게 된다면 좀 나중에 뭐 틸팅이라든지 보철 탈락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잦을 것 같아서 네.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오브 인서션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철물에 있어서 이제 보철물을 세팅할 때 뭐 이제 4번과 3번의 이게 방향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3번 이렇게 심고 4번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SCRB 같은 경우에는 그 패스가 안 나오죠.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 때문에 이제 싱글을 잘라내는 건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나중에 뭐 다 연결되고 나서 삐딱삐딱 심은 거에서의 힘의 분산 어떻게 되냐 그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똑바로 심은 거랑 얘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럼 어떤 게 좋으냐? 사실은 삐딱삐딱하게 심은 게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삐딱삐딱하게 심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패스가 안 나오니까 똑바로 심어라 얘기하는 거지. 리니어하게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심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삼각형으로 심거나 이걸 일부러 삐딱하게 심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트라이파디즘의 역할을 해서 좋은데 이제 그 보철적으로 패스가 나오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나오니까 쩔어서 쓰기 이렇게 한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오는 포스를 자기들끼리 분산을 시키니까 조금 더 틀어서 약간 이게 심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가 이게 방향이 막 다르게 심어지는 건요. 실제로 이 픽세이션이라든가 레테럴 포스 받는 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른엑스 할 때 이거를 이렇게 틸팅 시켜서 심는 때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 이렇게 심냐고. 근데 그거를 딱 이게 크로스하치 스프린팅을 딱 해놓는 순간에 완전히 다른 임플란트가 돼요. 그래서 분산이 잘 되고 레테럴 포스에 잘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부분이 좀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티슈 레벨과 본 레벨이 함께 이렇게 심어지면서 조화를 이루고요. 한 가지 그럼 묶었을 때 그러면 어떤 거는 싱킹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티슈 레벨은 버티컬 스탑이 되니까 싱킹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 레벨은 싱킹이 되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뭐 네오의 본 레벨은 싱킹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노하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임상적으로 싱킹이 돼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봐도 싱킹이 잘 안 되고 두 개를 묶어놓으면 약간 이제 그런 균등한 분산이 돼서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익스터널 뭐 그다음에 본 레벨 뭐 티슈 레벨 전부 다 묶어서 저는 아무 신경 안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른 임플란트 심을 때 하고 이거 심을 때 하고의 이렇게 자기 느낌 그건 어때요? 일단 ALX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초기 부정이 정말 다른 뭐 타사 임플란트 대비해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발시 즉시 임플란트를 할 때는 거의 뭐 첫 번째로 생각하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케이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내로우한 리치에서도 코어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이 ALX를 만나고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다음 케이스 굉장히 궁금한데 아까 네로 리치에 이제 그럼 심는 케이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한번 가볼까요? 이번 환자는 71세 여환으로 골다공증 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고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37번이 좀 시큰시큰하다는 주소로 내원하 있는데
모빌리티 있어 발치를 결정했고 발치해보니 크랙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분이 또 바로 임플란트 하는 건 원하지 않으셔서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3개월 후에 힐링된 양상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뼈가 어느 정도 생기긴 했습니다. 이제 분해 사진 보면은 각각치는 모자라지 않게 있을 것 같습니다. 쪽으로 좀 많이 죽었네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네. 꺼지는 느낌이 네. 듭니다. 네오 ALX 직경 4.5에 8 컵부 4 선택해서 플랫리스로 진행했습니다. 당일 CT고요. 다음날 사진입니다. 한 달 후 분해 사진인데 힐링이 양호하고 각각치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7번 IST 78 나와서 임프레션 진행했고 세팅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근데 14번 부위도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CT를 보면 치조골 자체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발치하고 치조골 보존술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행했습니다. 발치 직후 사진이고 이후 육아 조직은 다 긁어냈습니다. 이종골 넣고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피기합니다. 세 달 후 이제 14번 CT 및 PA 사진인데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치조골의 형태가 많이 무너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14번과 17번 CT입니다. 골다공증 때문인지 17번 부위의 불질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6번 정도로 예상하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약하네요. 네, 이거는 식립부 CT고요. 14번의 패스가 도철 방향과 살짝 틀어졌지만 패스를 너무 맞추다 보면 또 엄청난 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와 골다공증 팩터 생각해서 이렇게 식립하는 게 적절하다 생각했습니다. 14번은 이제 2단계 언더 드릴링 했고요. 17번은 3단계 언더 드릴링 후 14번, 15번에 ALX 직경 4.5에 8 컵부 3 식립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이 D4번으로 굉장히 약해 보였는데 씻고 나서는 좀 약간 뼈가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들어가는데 저게 아까 그 드릴링을 작게 하고 언더 드릴링해서 식립을 한 결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17번을 이제 2단계를 언더 드릴링 하냐, 3단계 언더 드릴링 하냐 고민을 했었는데 네. 3단계를 하고 나서 뭐 충분한 고정이 얻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컴팩션을 약간 하면서 네. 들어갔던 네.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요 말씀을 잠깐 하면은 드릴링 해보니까 이게 완전 허당한 게 허당. D4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제가 우리가 먼저 찾는 게 뭔가요? 덴사바 아닌가요? 덴사바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대사 주세요. 그럼 이제 근데 저희 덴사바가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안 산 게 아니라 없어요. 예, 그럼 왜 없냐? 그 덴사바가 별로 안 필요해요 저한테는. 우리는 언더사이드 드릴링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언더 셀프 컴팩션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덴사바도 셀프 컴팩션 하는 거죠. 근데 덴사바에 의한 컴팩션. 근데 셀프 컴팩션은 뭔가요? 임플란트 본체. 임플란트에 의해서 들어가면서 컴팩션. 그럼 왜 이걸 컴팩션 한다면 쉽나요? 임플란트로 그냥 들어가면서 컴팩션이 되면 그게 가장 아이디얼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약한 분? 졸링을 2mm만 하고 심어. 그럼 컴팩션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컴팩션을 시킨 다음에 심으면 넓혀서 컴팩션이 됐으니까 헐거워질 수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쫙 컴팩션이 되니까 바로 저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컴팩션에 의한 그리고 끝. 여기서 뭐 10N이 얻어도 좋고 15도 좋고 20도 좋고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컴팩션을 만약에 D4분에 한다 그래가지고 뭐 5N 나올 게 20N 나오고 30N 나오나요? 천만의 말씀. 그건 죽었다 깨라도 10N, 15N 넘지 못해요. 뭐 덴사바를 쓰건 뭘 쓰든 간에. 그러니까 약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약하게 드릴링하고 바로 저렇게 테이퍼 바디와 넓은 스레드를 그냥 심어버리면 고정력이 10이 나오든 15가 나오든 20이 나오든 그게 아이디어란 고정력인 거죠. 저는 언더 드릴링을 고민을 할 때 언더 드릴링을
yes or no는 사실 확실하게 정해지잖아요. 뼈를 음. 보자마자 이건 언더드릴링 해야겠다. 언더드릴링. 요 생각은 잘 드는데 몇 단계를 언더드릴링 해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고민이죠. 그래서 네. 내가 너무 과하게 언더드릴링을 해버리면 이게 들어가다가 본이 히팅되진 않을까? 뭐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고민이 되는데 혹시 그런 몇 단계 더 할지에 대해서 갖고 계신 프로토콜 같은 게 있으신지. 사실 일반적인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저는 한 단계 드릴링, 한 단계 언더 드릴링 하는 편인데요. 5.0 씹으면 4.5 네. 이런 식으로. 근데 AX 같은 경우에 셀프 태핑 기능이 좀 워낙 있어서 좋아서, 예. 이게 씹다 보면은 손맛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네.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3단계든 2단계든 뭐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차라리 언더 드릴링을 약한 볼에선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고 이게 또 태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 D1 본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히팅 그거는 같은 문제. 맥시 드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다면 충분히 뭐 그런 드릴링 프로토콜은 보완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이제 얘기는 하는데 컴팩션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D3, D4잖아요. D3보는 사실상 언더드링을 많이 안 하고 컴팩션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D3면 뭐 한 단계 아니면은 풀 드릴링하고 그냥 셀프 태핑 아니면은 뭐 적어도 한 단계 정도. D4다.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 3단계. 근데 왜 CMI가 왜 있냐? 콘덴시티라는 게 이게 깊이마다 다르고 그죠. 다 다르잖아요. 여기 각각의 깊이마다의 본덴시티를 파악을 해라. 그리고 드릴링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고 이 ALX는 이 커팅 엣지가 워낙 강해가지고요. 이제 막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번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그냥 쉽게 들어간 느낌을 받아요. 이거 되게 그 토크 약해 나오네라고 할 정도로 약간 나올 수 있어요. 약한 번은.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 다른 거하고 얘는요 스레드가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본 컨택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되는데 옆에서 레터럴 포스에 굉장히 강해요. 이 토크에는 약하지만 레터럴 포스에는 굉장히 강하다. 넓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토크가 조금 약하게 나온다 해도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죠. 16도 나도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IST가 얼마가 나오냐? 재보니까 이게 한 60? 한 이렇게 나와요. 60? 근데요. 딱 2주, 3주 지나서 딱 재보세요. 얘가 70, 75 넘어갑니다. 그 상당히 빠르게 이게 증가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씹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그런 거라, 저렇게 약한 분에 뭐 구정력을 30, 40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겠고, 뭐 10, 15 나와도 문제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아쉬운 거는 아까처럼 CMI 픽셀에 뚫고 들어갔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10mm, 뭐 12mm, 13mm 해가지고 여기 뚫고 들어갔어야 되지 않냐 생각. 스탁이 없습니다.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그러니까 너 짧은 거밖에 없어. 그리고 제가 갑자기 현실이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계속 4.5예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스탁이 4.5밖에 없어. 4.5와 5.0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5.0, 7번에 5.0을 싣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스탁이 그거밖에 아니, 없으니까. 5.0 갖고 스탁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있는데 짧은 거밖에 없거나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신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기에는 저 같으면은 이제 9치부는 무조건 5.5 이상. 그래 봐야 드릴링이 4.0인데 뭐. 코어가 거점을- 작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저렇게 약한 분은 3.5 드릴링이. 그다음에 3mm면 끝이니까 그냥 5.5 아니면 저렇게 넓은 분에서는 6.0, 뭐 6.5, 7.0까지 그냥 막 씹는 거죠. 네, 그렇게 프로토콜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시죠. 여기에서는 이제 14번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이제 내로한 릿지였는데, 이제 뭐, 지금 코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협설폭이 그 전에 CT로 보면은 6.5mm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직경 4.5 이제 ALX 임플란트를 심으면서도 겉갈쪽 GBR을 따로 하지 않거나, 릿지 스플릿 없이 잘 들어갔습니다. 약간 컨벡션 이게 약간 익스펜션 되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코어가 작기 때문에 노출이 잘 안 됐다. 네, 제가 이제 보철 세팅 후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4번과 17번 수루 파노라마입니다. 제 식립 4개월 후 군의 사진이고 커프가 살짝 치은의 장기에 심으신다면 2차 오피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레이저로 살짝 다듬으시고 필링 연결합니다. 네, 스캔바디 연결했고요. 14번 IST 77, 17번 76 나왔습니다. 한 가지 잠깐 보전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누가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7번에 스레드가 보니까 막 이렇게 찢어진 것 같고 막 이렇게 구겨진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저거 부러진 거 아니냐, 뭐 휘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요, 그죠? 네, 궁금하죠. 저게 ALX의 트레이드 마크다. 어떤 인프라도 저렇게 잘 안 나온다. 근데 저걸 보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거는 트레이드 마크다. 근데 어떨 때는 똑바로 찍으면 저렇게 똑바로 나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왜? 약간 비스듬하게 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얘는 뭐냐, 구겨진 게 아니라 커팅 엣지가 이렇게 이제 헬리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끊어진 부분이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휘어졌다면 저렇게 약한 부분에서 휘어질 이유도 없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거든지 다 저렇게 나오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ALX 트레이드 마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저건 ALX야 이렇게 우리가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거는 최종 보철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멀쩡하게 아까 멀쩡하잖아요. 네. 네, 여기는 14번 VCT 보시면은 이제 아슬아슬하지만 볼륨은 잘 유지되는 걸로 보이고요. 바깥쪽도 이쪽 많이 부분이 조금 많이 보이는데 네. 여기. 그죠? 뭐 얇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그래도 이제 뼈가 안정적으로 있는 것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리 노출된 거를 페네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다음에 디센스. 디센스. 예, 그다음에 에이펙스 요런 데서 이제 오픈된 거를 페네스트레이션. 페네스트레이션, 디센스, 페네스트레이션 두 가지고 이런 페네스트레이션은 문제가 안 된다. 저거는 이제 어디서 이게 인펙션 소스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 그래도 막아야 된다. 사실 저는 저게 페네스트레이션인가도 조금 의문이긴 해요. 네. 얇은 뼈로 이루어진 벽이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하는 생각이 들고 딱 저 있는 습관만 거죠. 네, 네. 그리고 저게 이제 빔하드닝 현상에 의해서 음. 얘가 확 하고 보이니까 저기가 네. 조금 어두워 보일 수는 네. 있는데 아니, 아마 근데 뼈 형태로 봤을 때는 만약에 괜찮은 것 같아요. 노출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저기가 너무 특히 전치부 같은 경우에 네. 저기 버칼본이 얇아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잇몸을 다 제껴서 하는 GBR보다도 약간 터널링을 통해서 GBR을 하는 식으로 보충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기더라도 디센스보다는 페네스트레이션이 훨씬 생기는 게 네.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이게 선택하자면 이 디에센스가 아니고 여기가 막혀 있는 경우는 요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죠. 거라서. 인펙션 소스는 어쨌든 네. 위쪽에선 차단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고요. 요거는 뭐 노출 안 된 건데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 네. 해드리는 거죠. 예. 네, 최종 군의 사진입니다. 음. 네, 여기에 또 SCRP인데 여기 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레진으로 잘 막아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말짱하네요. 네. 네. 저렇게 뼈가 약한 곳에 이렇게 훌륭하게 끝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까처럼 뭐 내가 40뉴턴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임상적으로는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저는 애니체를 계속 재거든요. 0주, 2주, 4주, 6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희열을 느끼고요. 네. 그다음에 떨어지면 아이고야 왜 그대로 가면 그렇구나 이제 이러는데 보통 이렇게 떨어지는 건 없어요. 네, 이렇게 대부분 약간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거를 계속 패턴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씹으니까 어떻게 되고 약한 번에 씹으니까 쭉 올라가고 단단한 번에 씹으니까 조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네 뭐 이런 거를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이 애니체크가 저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훌륭한 케이스를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차은광 원장님을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ALX의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임상가로서 마주칠 수 있는, 이거 뭐야? 하는 모먼트를 굉장히 많이 가져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잘 돌파해낸 그런 케이스를 잘 선보여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오늘 즐겁게 그러니까요. 볼 수 제가 있었습니다. 진이라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지니 하고서 하려고 했는데 다 이미 이루어 놓고 가지고 오신 제가 필요 없는 네, 훌륭한 케이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로서 아주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이제 케이스를 사용을 하시면서 ALX든 이제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또 많이 준비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